안녕하십니까. 제가 존경하는 법무부 장관 박성재자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근데 탄핵을 당했죠. 그때 경찰청장하고 같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탄핵 의결해서 헌법재판에 간 거예요. 뭐 다른 탄핵도 마찬가지죠. 지금 탄핵이 윤석열 대통령 번호가 2024 헌나 8번입니다. 올해막에 8번 탄핵이 있었고, 윤 대통령 이후에도 탄핵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한덕수 대행도 탄핵한다부터 쭉 놓잖아요. 근데 어느 탄핵이나 제가 보기에 아무런 이유가 없는 완전히 탄핵 중독증이 걸린 국회가 무리하게 직권을 남용해서 탄핵권을 남용하고 있다. 이거야말로 진짜 내란 행위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합니다. 근데 박성재 장관 답변서를 봐도 해도 너무합니다. 예를 들어 일국의 법무부 장관을 탄핵을 하는데 뭔가 좀 사유가 있어야지. 해도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지금 우리 9차 헌법, 즉 현행 헌법은요, 아무리 봐도 수명을 다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국회가 누구든지 150석만 넣으면 마음대로 아무나 다 탄핵 의결되면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직무가 다 정지돼 버리면 그러면 모든 국정이 마비가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어느 경우나 150석 정당이 하나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정당이 마음대로 하면 상권분립이나 행정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저는 현행 헌법에 국회 무소불위 제왕적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제왕적 국회, 이 국회 무소불위 권력으로 예산과 장난치고 탄핵으로 장난치고 법률로 장난치고 특검, 그러면 막을 길이 없어요. 법안이 될 때까지 발의하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수명을 다한 거예요. 제가 유일하게 최후의 카드 하나씩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을 두 가지고 적절한 견제 균형을 줘야 돼요. 자, 대통령이 나도 물러날게, 그럼 국회도 해산하자 라든지 뭔가 특별하게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아니면 국회의원을 끌어내야 되는 소환 제도를 두든지 뭔가 안 두고는요, 지금 헌법으로는 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명이 다 했다고 지금 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진짜 개헌이 필요한 상황일지도 모르죠. 근데 이런 경우에 하여튼 박성재 장관의 탄핵은요, 제가 답변서를 박성재 장관의 10페이지짜리 10페이지로 답변서를 냈는데 너무나 황당해서 이거를 한번 전 국민이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답변서를 한번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박성재 장관을 탄핵한 게 네 가지 아마 이유로, 네 가지 이유로인데 보입니다. 네 가지 이유로. 첫째는 박성재 장관이 계엄 선포할 때 대통령이 그때 계엄을 방조로 해가지고 공범인 것처럼 이게 탄핵 첫째 사유인데요. 근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개변인 게 박성재 장관이 전혀 모르고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알려줍니까? 오라니까 빨리 뛰어갔겠지. 근데 가서 보니까 계엄한다니까 한덕수 총리하고 계속 대통령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박성재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오랜 인연이 있거든요. 연수원은 17기입니다. 17기. 윤 대통령이 23기잖아. 근데 검찰에 오랜 선배 인연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어떻게든 말리려고 했겠죠. 근데 이게 의결기관도 아니고 찬반 심의만 거치면 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대통령이 계엄하면 하는 거지 심의기관이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따라서 본인에게 전에 영문도 모르고 가가지고 오히려 총리하고 여러 국무위원들이 말리려고 했는데 이게 왜 이게 탄핵 사유냐, 이게 말도 안 되죠. 궤변이죠. 이게 첫째 답변이고요. 10쪽짜리. 그리고 두 번째, 계엄이 국회에서 해제래가 해제했잖아요. 계엄이 해제됐으니까 이게 엄청난 큰 문제 아닙니까? 따라서 계엄이 해제되면 이게 뒤수습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법무부 장관이 법을 제일 잘 아니까, 그래서 계엄이 해제되고 나서 4일날 아마 대통령실 안가에서
법제처장 또는 이게 법무부 장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몇 명이 모여가지고요 뭐 해동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제2차 제2의 계엄을 도모했다는 이렇게 탄핵 사유입니다. 참 이게 황당하죠. 예를 들어 이게 계엄이 해제가 되면 엄청난 사건이 있으면 이걸 수습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 회동을 해서 법률 전문가들이 뭐 법제처장이든 법무부 장관이든 뭔가 이게 그 전문가들이 행안부 장관이든 모여가지고요. 모여가지고 이게 그 수습책이나 회의를 할 수 있고 근데 이게 제2차 계엄 시도라는 거예요. 아니 1차가 해제 요구해가 해제됐는데 어떤 이게 바보 미친 사람이 또 이게 2차 계엄을 합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고. 아무런 이게 상식에도 반할 뿐더러 아무런 2차 계엄의 증거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아무 증거도 없이 무조건 탄핵을 해. 이게 문제란 말이야. 우리 조사를 좀 하고 팩트 체크 좀 하고 탄핵해야 되는데 아무거나 그냥 탄핵을 해버려. 이거야말로 이게 무고입니다. 무고. 왜? 탄핵은 징계니까 허위사실로 징계 요구하면 이게 무고잖아. 우리 무고라는 게 허위로 형사재판이나 징계 두 가지잖아. 무고가. 이게 무고입니다. 무고.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사유가. 그 다음에 이거 세 번째, 네 번째 사유는요. 그때 저희가 TV로 봤잖아요. 그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음에 부결될 때죠. 6표 찬성으로. 그때 대통령이 돼서 1차 탄핵이 기각될 때 기억나시잖아. 대통령이 돼서 1차 탄핵이 기각되고 그때 김건희 여사 특검도 기각됐잖아. 그리고 일주일 뒤에 또 탄핵이 의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1차 윤 대통령 탄핵 기각될 때 그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요구했잖아. 재요구 설명한 게 법무부 장관이거든요. 옛날에 재요구 설명은 법무부 장관 권한이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 박성재 장관이 이런 이유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요구하니까 다시 이게 표결해달라 이렇게 설명하고 그러고 이제 간 거 아니에요. 아니 설명하고 갔다고 탄핵하는 거야. 국회를 무시했다고. 뭘 무시해? 그러면 이게 설명하고 끝까지 표결까지 9시까지 뭐 표결 기다리더만. 그러면 이게 9시 10시 표결 결과를 결과 보라는 법이 어디냐고. 대통령이 국무위원이 할 일 다 했으면 가는 거지. 그 표결까지 기다려서 지켜보라는 법이 어딨냐 말이야. 그게 무슨 국회를 무시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게 세 번째 이야기. 우리 TV 봤잖아요. 세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에 더 웃기는 게요. 그때 퇴장하면서 아마 뭐 이재명이를 째려봤대. 와, 이재명이를 이렇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아니, 이것도 이게 사유가 됩니까? 저는 이게 깜짝 놀랐어요. 이재명이를 째려봤다. 이걸 가지고 이게 탄핵 사유다. 이거는 이제 박성재 장관이 뭐랬냐? 실소를 금하게 했다. 당시 야당 대표를 이게 이재명이잖아. 야당 대표를 쳐다본 게 탄핵 사유다. 아니 이재명이가 뭔데? 이재명이가 뭔데? 이재명이가 뭐 하느님이야? 뭔데? 쳐다봐도 안 돼? 이재명이 쳐다본 게 탄핵 사유야? 진짜 이게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저는 이게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재명이 뭔데? 네가 이게 탄핵 사유야? 진짜 이게 이거는 이게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을 이렇게 쳐다본 게 탄핵 사유라는 거예요. 탄핵 사유. 이게 뭐 국회와 국민을 무시했대. 야, 이재명이 네가 뭐 국회냐? 네가 국민이냐? 점재명? 야, 찌재명 네가 국민이냐고. 네 쳐다보면 이게 니를 무시하는 거냐고? 니 또 무시하면 어때? 범죄자가. 어디서 이게 지금 탄핵 사유냐고. 진짜 분노를 금할 수가 없네. 박성재 장관의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네 가지가 보세요. 영문도 모르고 갔다가 개업을 막았는데 오히려 이게 방조했다고 하고 허위로 반대로. 이거 무고죄잖아. 무고죄. 그 다음에 안전가옥이 그거는 뒤처리 수습인데 이걸 2차 계엄했다고 하고 아무 내용도 모르면서 그 상황이 안 맞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안 기다리고 설명하고 갔대. 기다리라는 규정도 없는데 마지막에 이재명이 째려본 거 째려봤는지 뭐 그냥 쳐다봤겠지 뭘 째려봤겠어. 이게 사유라는 거예요. 네 가지가. 근데도 이게 기각을 헌재도 또 이런 거 심리 안 해. 이런 거 오면 헌재가 바로 기각시켜야지 탄핵. 근데 우리는 대통령 거 끝나고 한다고 또 미루고 안 해. 헌법재판소도 문제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는 바로 그냥 기각시켜버리라고. 그 자리에서 뭐가 심리가 필요해. 말도 안 되는 사유인데. 이정섭이 같은 사람들에게 1년 끌었잖아. 왜 대통령 거만 빨리 하려고 그래. 그건 진짜 대통령 거는 심리할 게 많고, 이거는 심리할 게 없는 거는 빨리빨리 기각하고, 심리해야 되는 거는 심리하고 이래야 되잖아. 헌법재판소가 좀 이게 제대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옛날에 그 박성재 장관 참 이게 장관으로서 제대로 한다 하면서 그 시를, 박성재 장관이 그 연수원은 이제 그 17기라고 아까 했고요. 대구고등학교 고대법대 나왔어요. 2017년에 그 문무일이 총장 될 때 사퇴를 했거든요. 그때 박성재 장관이 사임을 하면서 이제 그 후배 검사들한테 시를 하나 남겼잖아요. 제 서정TV에서 그 시를요 한 두세 번 소개했는데, 이번에 그 박성재 장관 탄핵 보니까 너무 황당해서 이 시가 생각나더라고요. 진짜 이게 국회 한번 쓸어버려야 되는데, 오히려 박성재 장관이 검사 퇴임할 때 후배들에게 남긴 시인데요. 옛날에 한번 소개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마당을 썰었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마당을 썰었습니다. 이런 데 이거 시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당을 썰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 한 송이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음속에 시 하나 싹 텄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밝아졌습니다. 나는 지금 그대를 사랑합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더욱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이런 데 그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그 후배 검사들한테 박성재 장관이 뭐랬냐? 항상 이제 그 마당을 쓸고 꽃 한 송이를 피우는 이런 데 심정으로 모든 게 사건 하나하나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진다. 사건의 관계자들이 감동받도록 이런 데 그 심정으로 사건 처리해라. 이렇게 그 시를 남겼는데요. 제가 이 시를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정말 이게 그 썰어버릴 거는 국회다. 이재명 민주당 국회다. 이 쓰레기들을 이렇게 그 마당을 썰듯이 썰어버려야 된다. 그래야만 이게 우리 대한민국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 쓰레기들을 제대로 썰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박성재 장관 반드시 이기겠죠. 뭐 시간이 걸리겠죠. 컴백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대로 소명을 다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